오늘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술이 아닌 사람, 즉 리더십의 실종이다. 최근 BBC를 비롯한 영국 유력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리더가 사라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팀의 성적 부진을 넘어 현대 축구라는 거대한 산업의 생태계와 선수들의 심리적 구조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의 황금기를 상징했던 리더십은 소유철의 통치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이 킹, 아스널의 패트릭 비에이라 같은 인물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들은 동료가 실수를 하면 자비 없는 호통을 쳤고, 때로는 라커룸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선수들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당시 어린 선수들은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고, 그러한 공기가 곧 팀의 기강이자 승리의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공포 기반의 리더십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피해를 누비는 선수들은 소셜미디어, SNS에 익숙하고 개인의 가치와 권익을 중시하는 소위 MZ세대 혹은 Z세대다. 이들에게 과거 방식의 간접적인 소통은 동기부여가 아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커룸의 불화설이나 스타 플레이어들의 SNS 항명 파동을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영국 현지 팬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여기서 기인한다. 과거의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에 그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이 킨의 호통이 사라질 라커룸은 때로 느슨해 보이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성적이 추락할 때 비난의 화살을 리더십의 부재로 향한다. 군기가 빠졌기에 축구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지금 시대에도 로이 킹과 같은 주장이 존재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대 축구의 리더는 더 이상 무서운 상사가 아닌 복잡한 전술과 거대한 자본, 그리고 예민한 스타들의 자존심 사이를 조율하는 심리적 앵커, ANC7 앵커, ANC7 수요어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진공 상태이자 과도기적 시점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다. 그는 영국 축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리더십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결합한 독보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손흥민은 과거의 수직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수평적인 유대감을 강조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누구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변모한다. 이는 권위는 불이 돼 권위주의는 버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팀을 하나로 묶는 영원 SOUL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겪고 있는 리더십의 기근 현상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한 주장직 수행을 넘어 현대 축구가 나아가야 한 리더십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완장을 팔에 두른 순간부터 프리미어리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유형의 리더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델레 알리와 함께 라커룸에서 춤을 추고 익살스러운 핸드쉐이크를 나누던 뉴 제너레이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과거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그는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유망주였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그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팀 전체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갖춘 하이브리드형 캡틴으로 진화했다. 손흥민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권위의 해체와 실력의 증명이다. 그는 주장의 권위를 내세워 후배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실력으로 먼저 말을 건다. 경기장 위에서 누구보다 많이 뛰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터뜨리는 주장의 모습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무서운 선배가 아니라 닮고 싶을 롤모델이자 함께 승리를 즐길 수 있는 형과 같은 존재로 다가간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심리적 안정감 PS와 CFCICAL, SSAHY를 제공하는 소통 방식이다. 현대 스포츠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이 개념은 팀원들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손흥민은 경기 중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등을 두드려주며 웃음을 건네지만 동시에 팀의 기강이 흔들리거나 전술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크게 소리치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러한 온탕과 냉탕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유연함이 바로 하이브리드 리더십의 핵심이다. 특히 손흥민은 페널티킥이나 프리킥기를 동료들에게 양보하는 등 주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팀 내의 결속력을 다진다. 이는 단순히 착한 성격에서 기인한 행동이 아니다.
동료의 자신감이 곧 팀의 승리로 직결된다는 고도의 심리적 계산과 이타심이 결합된 전략적 선택이다. 반면 경기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영락없는 구시대의 강인한 리더를 연상시킨다. 현대 축구계에서 로이 킨 스타일의 리더가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식을 받아들일 선수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포그바처럼 자유분방한 세대의 감성을 이해하면서도 박지성이나 케인처럼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다가도 훈련장에서는 가장 먼저 도착해 땀을 흘리는 그의 이중적인 매력은 이질적인 세대들이 섞인 현대의 라커룸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다. 영국 BBC가 손흥민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가진 특별함과 소울에서 우유회를 유지하면서도 성적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리더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손흥민이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강압적인 캡틴과 현대의 방임용 선수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손흥민은 착한 주장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팀을 통제하고 승리로 이끄는 가장 영리한 주장인 셈이다. 현대 축구 전술이 고도로 정밀해질수록 그 전술을 수행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는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의 라커룸이 군대식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한 공포의 공간이었다면 손흥민이 이끄는 현재 라커룸은 상호 존중과 심리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히 분위기의 차이를 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데이터와 결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월드컵이나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상에 오른 팀들을 살펴보면 과거 로이 킨 스타일의 독재적 리더가 정권을 휘두르는 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팀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리더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손흥민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가장 완벽하게 체득한 주장이다. 그는 무서운 선배가 아니라 존중할 수밖에 없는 베테랑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손흥민이 라커룸을 장악하는 방식은 고함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다. 실력이 없는 리더가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소음이 되지만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리더가 건네는 조언은 복음이 된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드름을 피우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동료들을 살핀다. 어린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뒤에 있으니 자신 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는 리더의 존재는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린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손흥민식 리더십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의 공유다. 과거의 주장들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거나 혹은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기강을 잡았다면 손흥민은 승리의 공은 동료에게 돌리고 패배의 책임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다. 동료들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양보하거나 유망주들의 활약을 언론에 더 부각시키는 행위는 팀원들로 하여금 이 주장을 위해서라도 한 발 더 뛰어야겠다는 자발적 동기를 유발한다. 강압적인 지시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 헌신이다. 결국 현대 축구에서 군기가 빠졌다는 비판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나오는 사후적인 핑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 선수가 전술적 창의성을 발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손흥민을 라커룸에서 농담을 던지고 춤을 추며 선수들의 긴장을 완화시키지만 그것이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 강도와 경기장 내 투쟁심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선을 긋는다. 일부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여전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그리워하지만 손흥민 유형의 리더십이 거둔 성과는 그 자체가 증명이다. 토트넘이 전력 이상의 끈끈함을 보여주며 위기를 극복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웃음으로 팀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실력 하나로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는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무서운 성사보다 매력적인 선배가 조직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축구계에 입증하고 있다. 축구는 기록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설과 전설이 이어지는 서사의 스포츠다.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웨일 루니와의 만남은 단순히 선후배 간의 조우를 넘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의 리더로 우뚝 선 지금 과거 악동이자 투사였던 루니가 손흥민의 가장 따뜻한 조력자로 변모한 과정은 현대 축구 리더십의 변화를 투영한다. 과거 에버튼 소속의 루니와 토트넘의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마주했을 때를 기억해보자. 당시 손흥민은 홈 5경기 연속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리그의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었고 루니는 선수 경력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루니를 덥석 안아버린 장면은 한국 팬들에게 묘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지성과 함께 뛰던 루니를 보고 자란 축구 소년 손흥민이 이제는 자신의 영웅과 대등한 위치에서 승부를 겨루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음을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은퇴 후 BBC 마이크를 잡을 루니의 태도다. 현역 시절 심판에게 독서를 내뱉고 경기 장미의 성나소처럼 날뛰던 루니는 이제 누구보다 온건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후배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극심한 견제와 전술적 한계로 비판받을 때 루니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 그를 변호했다. 루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의 폭발적인 역습 능력을 가두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판의 화살이 선수가 아닌 시스템으로 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동업자 정신을 넘어선다. 루니는 손흥민이 겪고 있는 슈퍼스타로서의 무게와 캡틴으로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자신 또한 잉글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왔기에 손흥민이 보여주는 헌신과 리더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본 것이다. 루니는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이 순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다. 루니와 손흥민의 관계는 리더십의 본질이 결국 존중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루니가 현역 시절 보여줬던 강압적인 카리스마는 시대적 요구였지만 은퇴 후 그가 손흥민을 바라보며 보여주는 포용력은 현대 축구가 지향해야 할 선배의 모습이다. 상대팀 선수이기 이전에 축구라는 꿈을 공유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언론의 부당한 질타를 함께 견뎌내는 방패로서의 유대감은 손흥민 리더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결국 루니와 손흥민의 바통 터치는 단순히 득점 기록의 이전이 아니다. 그것은 축구장 안에서 증명해야 할 실력과 축구장 밖에서 보여줘야 할 풍경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다. 한때 에버튼에 미친 소 같았던 루니가 이제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리더십의 진화가 인간적인 성숙과 함께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가는 동안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이후 많은 팬과 전문가는 입을 모아 말한다. 손흥민이 곧 토트넘의 영원의 소유엘이다. 이는 단순히 그가 골을 많이 넣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 팀의 공기가 바뀌고 클럽의 품격이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손흥민 리더십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술적 승리를 넘어선 문화적 유산이다. 그는 축구팀이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감정과 영혼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했다. 앞서 언급된 BBC 기자와 루니의 대화에서 드러나듯 손흥민이 팀을 떠날 상황을 가정할 때 팬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스코어러의 부재보다 리더십의 상실이다.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며 팬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리더를 다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정답을 본다. 그것은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매력적인 유능함이다. 내가 맡은 업무 축구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사석에서는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상사.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지되 영광은 팀원들에게 돌리는 선배.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은 비단 축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갈구해온 이상적인 리더의 초상이다. 특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손흥민이 보여준 눈물과 미소는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강압적인 캡틴이 최고라는 해묵은 고정관념을 깨고 하이브리드형 리더십으로도 정점을 설 수 있다는 것을 결과로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이는 후대의 수많은 주전에게 반드시 독재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진심과 실력이 있다면 웃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고 손흥민 또한 언젠가는 그라운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토트넘의 라커룸에 심어놓은 존중과 유쾌함의 DNA는 그가 떠난 뒤에도 후배들에게 이어질 유산이 될 것이다. 루니가 손흥민에게 바통을 터치했듯 손흥민 또한 또 다른 축구 소년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리더십이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손흥민은 그 예술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낸 마에스트로였다. 항상 소중한 오늘을 소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축구 이상의 감동과 교훈을 남긴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토트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클럽의 영혼으로 기억될 것이다.